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오늘은 독학사로 학위를 따고 싶은 분들을 위해 독학사 2단계 시험 준비의 방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저는 심리학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목표 과목과 목표 점수, 공부 시간 분량을 정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8과목 중에서 6과목, 저는 6과목에 올인을 했거든요. 그 6과목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물심리학이나 심리통계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과목에 집중했고요. 또 목표 점수를 설정해야 하는데 어차피 이 시험은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저는 70점에서 80점 정도 맞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공부 시간과 분량은 저는 평일에 하루에 1시간 공부했고 주말에는 하루에 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과목당 문제집 1권씩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합격할 수 있었죠. 자, 여러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3단계로 시험 준비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요약 정리, summarize. 2단계 암기하기, memorize. 3단계는 test. 자, 앞글자를 따면 SMT, 스마트 공부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특별한 건 따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독학사에 맞게 특화시켜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단계 요약 정리, summarize. 자, 8과목 중에 6과목을 골랐다고 가정할게요. 과목당 기본서를 보시면 한 300쪽은 넘을 거예요. 이 300쪽만 잡아도 6과목 1800쪽이죠. 그래서 요약해야 합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객관식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위주로 요약하는 것이죠. 어차피 100점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어렵거나 지엽적인 내용은 과감하게 소거합니다. 기본서를 그대로 베껴 쓰거나 다 정리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대신 어떤 마인드여야 하냐면 요약한 것은 완전히 다 외우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약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요약본이 너무 두꺼우면 힘들죠. 저는 과목당 5에서 10쪽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제 요약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씨가 엉망이어서 알아보긴 힘들지만 분량이 이 정도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10쪽이 넘어가면 완전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요약할 때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쪽 정도로 요약을 하시고 너무 어렵거나 디테일한 내용은 소거하시고 또 반대로 너무 쉬운 내용이나 상식적인 내용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담 심리학에서 상담자의 윤리적인 태도, 이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겠죠? 외울 필요 없겠죠?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 뭐 프로이트의 생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죠. 중요하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위주로 정리하시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사지선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3가지, 4가지 이렇게 정리되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에서 상담과정 4단계, 또는 불안의 3가지 종류, 또는 긴즈버그의 발달 3단계,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시험에 내기 딱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요약 정리하실 때 이 전체 개요나 구조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2단계, 3단계 이후 시험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구조를 잘 파악하면서 세부 내용은 중요하고 헷갈린 것 위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서머라이즈 작업이 이 독학사 공부의 한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50%를 암기와 테스트에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요약 정리에 80% 이상의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데 그러면 정작 암기와 테스트는 소홀해져서 잘 정리하고도 시험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개를 정리해서 2~3개밖에 못 외울 바에는 차라리 5개를 정리해서 5개를 다 완벽하게 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어려운 부분 과감하게 스킵하시고 또 너무나 쉬운 부분도 스킵하시고 중요하고 헷갈린 것만 잘 정리해야겠죠. 우리의 목표는 80점 이하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60점만 넘어가면 합격이거든요. 100점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최적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저 같은 직장인은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서 최적화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동영상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다가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을 때만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죠. 물론 이제 평소에 독서 실력이나 배경 지식이 너무나 부족해서 꼭 강의를 들으셔야 한다면 1.5배속으로 들으시고 또 쉬운 챕터는 스킵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요약 정리를 최대한 빨리 끝낼수록 도움이 됩니다. 2단계
memorize, 암기하기. 자,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때그때 외울 수도 있고 정리를 싹 다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암기를 할 수도 있죠. 저는 정리할 때에는 이해가 잘 되는지만 집중을 했고 일단 정리를 완료한 후에 암기에 몰입하는 스타일입니다. 선 이해, 후 암기죠. 물론 이해하면서 동시에 암기까지 바로 되면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동시에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겠죠. 자, 이제 암기 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이 독학사 2단계는 다 객관식이고 거의 다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주관식이 없어서 그나마 암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암기 초보들을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쉬운 것은 두 문자 암기법, 즉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죠. 2단계는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나 내용을 다 몰라도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발달 5단계 하시면 구황 남잠생,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장복기, 생식기죠. 제가 해보니까 과목당 이런 두 문자 암기법을 외우는 게 한 20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것만 잘 기억해도 합격에 가까워집니다. 자, 두 문자 암기법은 순서를 외울 때 좋고요. 또 3가지 이상의 정보를 나열해서 외울 때 좋습니다. 시험 당일에 이 두 문자를 암기한 것만 싹 정리해서 계속해서 외우시면 시험에서 바로 맞힐 수가 있죠. 그리고 개념을 외울 때 이미지나 예시를 같이 외워도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에서 중요한 개념들, 어려운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문을 한번 같이 외우면 좋겠죠. 예를 들어 합리화는 여우가 이소무화에서 포도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저거 신포도라서 안 먹는다 합리화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외우면 좋고요. 대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대치는 속담에 꿩 대신 닭을 대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예문을 같이 연결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또 이미지를 같이 외우면 도움이 되는데요. 홀랜드의 리아색 이 개념 있잖아요. 6가지 직업 성격 유형인데요. 이것을 육각형으로 그려서 외우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마주보고 있는 직업 유형들이 반대 유형이 되거든요. 반대 유형을 파악하면서 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두 문자 암기법 또는 예시로 외우기 또는 이미지로 외우기 다양한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암기하는 것입니다. 시험 당일에 기본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정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열정은 대단하지만 시험에 전혀 최적화되지 않은 공부법이죠. 비효율적입니다. 저희는 항상 효율적이면서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해야 합니다. 3단계 테스트. 테스트는 당연히 많이 할수록 좋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독학사는 시중에 문제집이 2-3종류가 전부입니다. 또 기출문제도 비공개죠. 그러다 보니 다른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공무원 시험보다 풀 수 있는 문제의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껴 풀어야 합니다. 다행히 대체로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꼭 시험 문제를 직접 풀지 않아도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 요약한 것을 완전히 암기했는지 꾸준히 셀프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면 자신의 객관적인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괴롭지만 테스트를 계속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질문이나 이 제목 형태들을 나열해서 적은 다음에 잘 외웠는지 대답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정신분석학에서 아동의 발달 단계 5단계, 구항 남장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답을 해보는 거죠. 자, N회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N회상이 중요합니다. 이 고수들은 기본서 회독수를 늘리는 것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요약 정리한 내용을 몇 번 외워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N회독이 아니라 N번 회상, N번 테스트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책은 오래 보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들 대체로 N회독만 신경 쓰고 N회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N번 회상, N번 테스트. 저는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집은 언제 풀까요? 시중에 문제집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아껴서 풀어야죠. 문제집은 시험 1-2주 전에 푸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전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돈이 아까워서 과목당 문제집을 한 권씩만 샀거든요. 그러면 쉬는 날에 대형 문고에 가서 내가 없는 문제집의 문제만 펜 없이 쭉 풀어봅니다. 그러다가 틀리거나 헷갈린 것이 있으면 제 노트에 따로 정리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죠. 물론 이 암기 셀프 테스트는 시험 당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과목마다 난이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신이 약한 과목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를 했을 때 잘 나오는 과목은 비중을 줄이시고요.
약한 과목을 더 늘려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점이 아니라 60점으로 공부한 과목들을 모두 합격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먼저 메타인지 하셔서 시험 목표와 목표 점수, 공부 분량 이런 것을 잘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SMT 공부법 잘 요약하시고 또 잘 외우시고 잘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요약 정리 시간은 전체 비중의 50%를 넘기지 말고요. 최대한 빨리 암기로 넘어가셔서 암기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 암기한 것을 늘 셀프 테스트하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았으면 외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은 아껴서 시험 직전에 몰아서 풀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독학사 2단계를 패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